토트넘 팬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의 안방 안필드에서 2대4로 패배하면서 36라운드를 초라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35경기를 치른 토트넘은 한 경기 더 치른 아스턴 빌라의 승점 7점으로 뒤처져 있습니다.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남은 일정을 전승을 거두고 빌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점은 69점으로 빌라가 2경기 중 1승만 거둬도 챔스 티켓은 무산됩니다. 리그 초반 승승장구했던 토트넘이 위기에 몰리자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죠. 최근 벌어진 경기 성적은 최악입니다. 뉴캐슬전 0대4 패배를 시작으로 아스날전 2대3 패배, 첼시전 0대2 패배, 그리고 리버풀전 2대4 패배까지 4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4경기에서만 무려 14실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로메로와 에메르송 로얄이 경기장에서 언쟁을 하며 싸우기도 했으며 직접 영입한 드라구신의 에이전트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제 감독은 모든 상황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이 엔제 감독을 감싸준 인터뷰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관련 소식들을 전하면서 토트넘의 엔제 감독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이례적으로 패배를 하더라도 감싸줬던 초반 분위기와는 싹 달라졌죠. 특히 매경기 전술 변화 없이 똑같은 패턴을 들고 나와 상대의 맞춤 전술에 무너진다는 게 가장 큰 비판의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세트피스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보완할 생각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의외로 낙관적이었다. 최근 경기는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결과도 좋지 못했다. 전반전에 난 우리가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 리버풀이 편하게 경기했고 리버풀이 우리 박스에서는 그들의 좋은 선수들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봤다고 했지만 마지막 인터뷰는 결국 선수 퀄리티가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했죠. 리버풀이 2골을 넣으면서 우리는 힘들어졌고 후반전엔 리버풀이 몇 번의 예상치 못한 골을 만들었다. 여전히 우리가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하며 적어도 마지막 30분 동안은 최전방 3명의 선수가 더 활발하게 경기했고 더 위협적으로 움직였다. 우리 입장에서 좋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상대는 홈에서 경기했고 수준 높은 팀이다. 우린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처벌을 받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의 압박 수비는 주중 경기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며 수비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전이 끝난 후 영국 BBC 역시 포스코로 감독을 비판했습니다.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패한 후 EPL 사위 진입에 대한 희망이 더욱 더 희미해졌다. 토트넘의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졌다. 안필드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존심을 구겼다. 포스테코글루는 그의 선수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줬다. 포스테코글루의 공격적인 접근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내줬다. 끊임없는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하프타임에 크리스탄 로메로와 에메르송 로얄이 충돌을 했고 골키퍼 비카리오가 강력하게 개입했다. 이 모습은 근본적으로 토트넘 수비의 좌절감을 뚜렷하게 해준 모습이다 비판했죠. 선수단 분위기까지 분열로 가는 모양새에서 엔제 감독의 인터뷰는 너무나 낙관적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지 감독을 현재 마음에 여유가 없을 캡틴 손흥민이 감싸줬다고 합니다. 리버풀전 대패로 토트넘 부임 후 최대 위기를 맞은 포스테코글루를 손흥민이 총대를 메고 보좌해준 것이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나서야 할 때다. 지금은 더 강해지고 함께 뭉쳐야 할 때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쉽지만 지금은 힘든 순간이다. 토트넘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냐고? 물론이다. 때로는 오늘처럼 우리에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매우 실망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독님이 이곳에서 첫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이번 시즌이 빅리그에서 보내는 첫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셀틱을 도메스틱 트래블로 이끌긴 했지만 유럽 축구에서도 변방인 스코틀랜드 리그와 일본 J리그, 호주 A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했고 호주 대표팀을 이끌기도 했지만 빅리그 경험은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단계죠. 손흥민은 이렇게 마무리해줬습니다. 지난 4경기가 고통을 주긴 했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바치고 우리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마인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슬슬 선수들도 포스테코글루의 전술과 훈련 방식에 물음표를 찍는 분위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다이어의 말처럼 포스테코글루의 공격 전술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지 상대팀에 맞추는 전술 훈련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선수들이 이게 맞냐라고 느끼면서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 인터뷰에서도 포스테코글루가 이 선수들이 내 전술을 100% 이해하고 뛰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처럼 감독과 선수 간의 완벽한 신뢰가 형성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으로서 포스테코글루의 입지가 또 한 번 드러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드라구신의 에이전트인 플로린 마네아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조롱했다. 그는 선수가 정기적으로 뛰지 못한다면 떠날 수 있다고 암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드라구신은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포스테코글루가 긴급 수혈한 센터백입니다. 드라고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할 수 있었음에도 포스테코글루의 전화 한 통에 토트넘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발 경쟁이었다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마네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라구신은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그의 앞에는 두 명의 중요한 선수가 있다. 그는 결국 기회를 얻을 것이다. 감독은 여러 차례 쓰리백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더 잘 알겠지만 토트넘은 최근 많은 골을 실점하고 있다. 쓰리백을 내세우면 더 많은 골을 내주지 않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너무 많은 골을 내주고 있다. 토트넘은 드라구신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라구신 에이전트가 전술적으로 엔제 감독에게 조언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드라구신이 계속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월에 합류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발을 뺐지만 감독의 입지를 위협하는 엄포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드라구신은 세트피스 수비에 굉장한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세리에 A 시절 드라구신은 제2의 네마냐 비디치라고 불렸습니다. 191cm 뛰어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수비력이 장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즌마다 골을 기록할 만큼 수비수임에도 공격 성향을 갖췄습니다. 다재다능한 활약으로 바이에른 뮌헨과 나폴리의 관심을 받았지만 토트넘을 선택했죠. 문제는 엔제가 높은 수비 라인을 바탕으로 공격 축구를 고수하고 있기에 문제입니다. 드라구신이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는 느린 스피드로 뒷공간 커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노출됐기 때문이죠. 드라구신은 올 시즌 총 6경기만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 1월에 이적한 센터백의 에이전트가 벌써부터 불만을 띄울 정도로 포스테코글루의 입지가 불안정함이 잘 나타나는 현재입니다. 손흥민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아직 첫 시즌이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문제가 계속된다면 다음 시즌 포스테코글루의 거취도 장담하기는 힘든 현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도 힘들 텐데 대인배의 면모를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창은 항상 열려있으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